제 아이들이 키워보면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새 아이의 엄마인데 어떤 나름 교육 철칙 같은 게 있습니까? 잡들이를 하겠다든지 말을 하든지. 아, 저는 좀 부모로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위? 예. 역시. 아,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옷장님께서는 권위는 어디서 찾는 겁니까? 주먹? 폭력? 돈? 사랑? 희생이죠, 희생. 희생이죠, 희생. 희생이죠, 희생. 아니, 제 생각엔. 생각도 못했어. 희생은 생각도 못했어. 평생 생각해본 적이 없는다니까. 희생 없는 권위는 제가 생각할 맞습니다. 때는요. 남용이죠, 남용. 그렇죠. 희생이 없는 권위는 아무도 따르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네. 권위를 먼저 찾을 뻔한 적도 있어서 네. 그게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막내는 굉장히 기질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특히 예은이랑 터울이 얼마 안 졌을 때 2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창 예은이가 막 엄마를 찾을 때고 예진이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보통 집에 막내의 서러움이죠. 네. 아줌마한테 맡기죠. 얘는 모르니까. 그저 예은이만 데리고 다니고 예은이만 하고 얘는 아직 뭘 모를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아주 기질적으로 빠르게 자기가 확확 나오는 거죠, 우리 막내는. 그러니까 물어요. 그렇게 언니를 물고 핥히고 때리는데요. 제가 진짜 봤어요. 그래요? 아, 역시 악한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나오는구나. 이 싸대기를 진짜 자기 언니를. 그 어린애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권위적으로 일단 혼을 낸 거예요. 처음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막 여기 진짜 살점이 시뻘겋게 피가 보이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이렇게 깨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돌진하면 뭐 당연히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맴매도 하고 지난번에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맞아야 되는 거야. 하고 대신 한 대를 아주 아프게 때리죠. 딱 아, 누구 물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영악하니까 내 앞에선 잘하지만 아닌 거죠. 왜 이렇게 안 고쳐지고 할까 이랬더니 얘가 나한테서 그런 식의 권위가 아니고 그냥 무서움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타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얘가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못할 짓이구나. 잘못했구나 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절대 혼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가르치기는 하되 절대 무섭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해주자. 정말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네가 언니를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만 해주자. 그리고 내가 정말 걔한테 더 많이 언니한테 이제 시간 할애하던 걸 이제 얘도 뭔가 아는 거니까 더 많이 하고 했더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무조건적인 내 희생,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얘가 나에 대해서 좀 100%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그 5살이 되기 전에 이렇게 약간의 충격요법을 준다 이런 얘기가 그런 일종입니까? 매를 좀 들고 한다는 게? 전 좀 다큐멘터리나 좀 책을 좀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교육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미국에서 역학조사를 했대요. 살인범들, 정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쫙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아동기에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준 사람들도 꽤 많더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하지 말라 소리 아니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안 돼 소리를 못 들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또 잘못되기가 너무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오히려 더 엄격 모드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고 애가 진짜 무슨 난리를 치고 머리를 벽에 받던 뭐든 너 박어 엄마는 봐줄 수가 없어 이러고 딱 단호하게 하고
그 때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걸 알게 하고 그렇게 좀 뭔가 점점 테두리를 확실히 하나씩 쳐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오히려 안심을 하고 관심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책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격 모드로 네. 그리고 사춘기 오고 이럴 때는 신뢰 모드로 얘가 거짓말 하는 게 뻔히 보여도 신뢰. 그래 엄마가 네가 한 말을 믿어줄게 하고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근데 우린 반대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 그럼 맘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나 또 뗐으면 아유 그래 알겠어 이거 귀여운 거 막 이러고 예 뭔가 그러다가 사춘기 때 되면 도대체 제가 왜 저래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어긋난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책에 써 있더라고요. 어우 와닿네요. 근데 선배님이 계셔서 참 경험을 왜요? 이미 다 하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키우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책에 있는 게?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나나 잘하자? 눈을 감아서 눈을 뜨니까 예. 아이가 커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 교육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사춘기 이런 것도 안 겪으셨어요? 아, 우리 딸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오. 겪었겠죠? 오. 속으로. 아주 편안한 육아를 하고 계시군요. 아, 저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네. 나는 근데 아마 제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잡들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를 예. 두들기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쪽에서 잡으니까 난 가만히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예. 엄격한 엄마라고 하셨는데 네. 심지어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도 그렇게 칭찬을 안 해주신다면서요. 아까 그것도 책에서 뭐 고래도 춤춘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칭찬으로 정말 살아날 수 네네. 있죠. 흔히 제일 잘못된 칭찬이 어우 천재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야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걔가 아무 자기의 노력한 거 없는 없는데? 성과에 대한 거 아하. 칭찬을 하면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칭찬은 없어져야 됩니다. 불로소득. 이런 비난도 없어져야 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예. 어떤 거. 그러니까 뭐 100점 같은 걸 맞았어도 얘가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그럼 네. 진짜 정말 기쁘게 칭찬해야 되죠. 100점을 맞으면 일단 엄마는 뭐든 기뻐요. 얘가 찍었든 뭐랬든 뭐 굉장히 기쁘지만 한순간 좀 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걔가 하기 싫었는데 열심히 했었다. 그러면은 아우 네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도 그때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좋았구나.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보람 있겠다. 네네. 이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는데 100점을 맞았다 이러면 미안하지만 이건 숫자고 엄마 네가 노력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너 점수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걔가 50점을 맞았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대신 이제 몰랐던 문제들 뭐가 틀렸는지 왜 몰랐는지만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자. 너무 이렇게 교육 방침이 좀 많다 보면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꾸만 이것도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네네. 나름 공부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책을 꼭 놔둬요. 교육에 관한 책을요.